반갑습니다. 자유 유튜브더 자유윤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마련해 보고자 했는데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사전에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제가 한번 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궁금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본인의 사실 중요한 거는 궁금증에 대한 해소도 있지만 나의 어떤 투자에 대한 고민,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취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신문 리포트도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인사이트를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 앉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사이트가 좋으십니다라고 이제 말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좀 더 신뢰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항상 받아먹는 것보다는 나도 이런 걸 가지면 좋잖아요. 내가 정말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구나.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가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일어나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때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고 내가 미리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뭐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신문 리포트 무조건 읽고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고민은 그런 것들을 봐도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이거죠. 보긴 많이 보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많은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게 단편적인 사실만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나 사실, 이런 견해들 하나에 신문이나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다른 견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단편적인 사실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결국에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논리적, 비판적 사고 바탕으로 이런 현실, 현상, 사실, 견해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보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해서. 이 현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쉽지 않죠. 그러면 논리적, 비판적 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지? 그러면 이제 그 대학교 철학과에 그 대학교 철학과를 가라는 게 아니라 필수 교양으로 가장 먼저 듣는 수업이 뭐냐면은 논리와 비판적 사고라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의 가장 기본은 논리적, 비판적 사고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사유의 기본 바탕은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논리적이라고 하면 뭐 사실 그래서 이제 또 수학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논리의 끝판은 수학이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이 바탕은 사실은 수학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수학교육 이야기 막 한창 신문에 나올 때 수학교육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저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모두 한번 해봅시다. 종이에 한번 지금 연습장 꺼내가지고 아니면 종이가 없으면 스마트폰 손으로 그려도 돼요. 종이에 펜으로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보통 우리 집 그리는 거 있잖아요. 뭐 언덕 위에 하얀 집 그리면서 언덕 위에다가 집 그릴 때처럼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보통 그러니까 거창한 집 말고 우리가 보통 뭐 지붕 그리고 뭐 하고 창문 달려 있는 집 있잖아요. 문짝 하나 달고 창문 하나 달고 그냥 지붕 하나 있고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그림 아니니까 이제 다 그렸죠. 집을 어떻게 그리나요, 보통?
아니, 그게 보통 이제 집을 그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집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뭐 창문도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문도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게 보통 집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그려요. 그렇죠? 예, 일반적인 방식이죠. 뭐 이게 방법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제가 그린 방식, 우리가 지붕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다 이렇게 그렸죠. 예, 창문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보통 다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건축가들한테 집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린대요. 이렇게. 뭐가 다를까요? 아니, 그러니까 건축가들은 기둥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집을 그릴 때. 그리고 지붕을 올려요. 이 기둥 위에다가. 뭐 문이나 창문은 어차피 나중에 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붕을 먼저 그린다는 거예요. 지붕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물이 지붕부터 먼저 올라갑니까? 그렇죠? 지붕이 먼저 올리는 건물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건물은 땅 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둥을 먼저 세우고 지붕을 올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이죠.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차이점이에요. 결국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책 읽으라고. 그러니까 이 비판적 논리적 사고를 가지는 방법, 갑자기 그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책 읽으세요. 신문 많이 보고 리포트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라고 안 해요. 읽으라고 해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데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번듯한 좋은 건물을 세우고 싶잖아요. 그 밑바탕이 뭡니까? 털을 잘 닦아야 돼요. 기초공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서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안 읽잖아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영상을 올리지만 보지 말라 하잖아요. 뒤에도 나오는데 누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취미생활. 저는 TV 안 본 지 벌써 15년 넘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이후로 TV를 안 봐요. 그러니까 영상도 웬만하면 안 봅니다. 그러니까 뉴스 기사를 봐도 보면은 영상으로 이제 뉴스 해설해주는 게 있고 밑에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를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요즘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책 읽기는 뇌가 먹는 비타민, 많은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근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TV 영상 매체는 위험하다. 저는 이 의견에 진짜 동의를 해요. 편중된 지식과 감정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잘 곱씹어 보지 않아요. 그냥 들어와서 수용을 하지. 수용을 하고 보통 흘러나가죠. 스쳐 지나가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뭐 이런 뉴스 기사 연구 자료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널리고 널렸어요. 게임 활동, 뇌 활동은 정지된다. 보면은 뭐 PC방에 밤새도록 게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밤새도록 피곤한데 책 읽으라고 하면 못 읽어요. 바로 자죠, 그냥. 뭐 수면제죠. 책 읽으면 그렇게 잠이 오잖아요. 왜? 뇌의 인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책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그렇고.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잔다 그러죠. 수학 시간에 막 다 쓰러져 잔다고. 모르니까.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뇌에 과부하가 일어나니까, 과부하가 일어나면 뭡니까? 뇌가 피곤해지고 자야 돼요. 근데 갑자기 체육 시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 시간에 나가서 하면 체육 시간에 피곤하다고 자는 애들 없죠. 똑같은 거죠. 뇌가 못 받아들이는 거 얼마나, 책 읽는 거 너무 힘들어요. 40, 50대가 1년에 읽는 책이 한 권이 안 된다 그러죠, 우리나라.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40%가 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대요. 아이러니하게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책 읽는 거 너무 힘들어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투자도 힘든데. 쉬운 거 바라면은 인덱스 하면 돼요. 인덱스 돈도 불려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읽어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익숙하면은 빨리 읽죠. 사실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럼 유튜브 하고 나서 더 많이 안 읽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니까. 근데 읽을수록 빨라집니다. 확실히. 속독도 되고 내용 파악도 쉬워지고. 제가 하루에 리포트를 한 100개 본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내용만 빨리빨리 다 볼 수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 물론 이제 또 증권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내용도 많고, 물론 이제 놓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 세 번씩 다시 이제 교차적으로 또 보기도 하는데, 많이 읽어야지, 많이 읽을수록 그게 익숙해질수록 쉬워지고, 좀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자기가 노력하기 나름이죠. 그 지름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물을 빨리 올려야 돼. 급해.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 만에 건물을 올렸다? 그럼 무너져 버리죠. 뭐 중국에서 그런 사건들 많이 나잖아요. 결국에는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읽어야 된다. 물론 또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어떤 기초적인 지식 베이스도 필요한 거고. 근데 저도 이제 막 다시 공부 좀 여러 분야에 흥미가 많으니까 공부하려고 그러면 피곤하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요, 사실. 그렇지만 해야죠. 어떤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자료들 너무 많잖아요. 필요성은 너무 확실해요. 명확합니다. 그냥 책 읽고 안 읽고의 어떤 긍정적, 부정적 차이는 명확해요. 너무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생각의 차이를 만드는지, 생각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낳는 거죠. 너무 명확합니다. 이런 것들, 그쵸? 뭐 찾아보려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세 개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읽기의 필요성.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저께 제 친구랑 이제 오랜만에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걔는 뭐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는 타입입니다. 뭐 도서관에 책을 진짜 다 읽을 정도로. 걔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책 쓴 거 선물 하나 주고, 이제 뭐 책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하는데, 요즘 애들도, 형도 뭐 집에서 애들한테 뭐 그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 잘 보여줘? 뭐 이러길래. 나는 요즘에는 이제 안 보여주려고 그런다고. 근데 요즘에 시대가 좀 달라졌잖아. 이제 얘들이 살아갈 시대하고 우리 세대랑 다르잖아. 물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는 해요. 지금 세대 애들한테 뭐 TV 안 보여주고 휴대폰 못 만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영상 매체 미디어, 뭐 메타버스, XR 그런 것들과 살아갈 애들이기 때문에 가상현실 이런 것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살아가기 위해서 창의적인 생각, 비판적 사고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고력을 어릴 때 길러주기 위해서 지금 집에서 웬만하면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를 하고 앞으로 우리 세대와는 다르게 가상현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된다. 창의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 읽기를 강조드리고 지금도 만약에 통찰력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장은 못 하겠어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근데 이건 기초라고 저는 확신은 합니다. 통찰력을 가진다고 보장은 못 하지만 그것을 다지는 기초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책장의 일부예요. 제가 여기 소개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많은 책들이 있고 훨씬 많은 책들을 읽었고 도서관에서도 또 빌려서 읽고 또 다른 데 또 책도 있고 버린 것도 많고 다 읽으라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 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책은 좀 단종됐는데 이거 좋아요. 이런 책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됐을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버려가지고 근데 좋아요. 이것도 제가 옛날에 추천했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거고 이것도 뭐 괜찮은 책이었는데 뭐 이거는 안 읽어도 되고 뭐 이런 쪽은 그냥 뭐 대충 뭐 봐도 되는 책들인데 여기 있는 이 책들은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네, 읽어볼만 하고요. 굳이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이런 물어본다면 나한테 도움이 된 책, 내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된 책, 내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 책을 말하자면 뒤에랑 좀 중복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 위에 이 책 이거 좋아요. 이서윤, 이정일, 이서윤 해빙의 주인공 그렇죠? 이 시리즈입니다. 이서윤 시리즈 좋고 여기도 보면은 이것도 좋았어요. 섹스, 폭탄, 그리고 햄버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나. 총균세는 뭐 명작이죠. 아직도 고전 뭐 필독서죠. 이런 거는.
뭐 이기적 유전자는 사실 어렵고 좀 근데 읽을만 한데 그렇죠? 뭐 이런 건 이제 유발 하라리 책들도 뭐 읽을만 한데 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뭐 저스티스 뭐 그쵸 마이클 샌델 책도 읽을만 하죠.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이클 샌델 시리즈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 논리와 비판적 사고 이게 다 필요 없고 아젠다 세팅도 재미없어요 사실 그쵸?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소설 쪽도 그렇고 여기 이제 시영철 시리즈로 피로사회, 노동사회, 투명사회 이런 건 얇아요. 얇은데 나름대로 또 생각을 던져주는 뭐 이런 좀 약간 철학 에세이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이 알랭드 보통 소설들도 약간 좀 철학적인 의미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잘 읽혀요. 생각할 거리도 주고. 소설도 저는 요즘에는 많이 안 읽지만 옛날에 소설도 많이 읽었습니다. 소설도 많이 읽는데 일본 소설도 일본 작가들도 이제 잘 쓰지만 좀 약간 재미 위주고 대중적인 작가들도 이제 약간 철학적인 의미를 주면서도 잘 풀어내죠 스토리를. 그런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가즈오인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 태생은 일본인데 영국 국적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데 무슨 가즈오인데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책이 이제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AI에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그 책도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또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제가 소설을 읽는 이유는 소설가들이 실제로 그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신춘문예 작품집을 읽었어요. 신춘문예에 이제 새로 등단하는 작가들은 뭔가 새로운 아이템 그런 것들을 잘 포착을 해내요. 특히 젊은 작가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런 작가들이 포착해낸 것들이 실제로 몇 년이 지나서 우리 사회의 진짜 일반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포착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소설가들이. 어떤 변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소설도 이제 좀 보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데 뭐 소음과 투자. 그러니까 스타일 투자 전략. 뭐 이런 것도 뭐 읽을만 하죠. 듀얼 모멘텀은 그냥 그렇고, 뭐 21세기 자본 이런 거 보면 막 답답하죠. 토마 피케티, 뭐 플랫폼 레볼루션 이런 것도 아까 전에 이제 플랫폼 크라우드 뭐 그거랑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랑 뭐 비슷한 류의 어떤 그건데 사실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가 좀 더 잘 읽히고 잘 썼어요. 네, 잘 썼고 군중심리학 저런 거는 너무 기스타브 르봉이 너무 재미없게 써가지고 한 10페이지 읽으면 잠 옵니다. 그쵸 이제 부자 아빠 시리즈는 다 한번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다시 읽어도 또 깨달을 만하고 에드워드 오소프의 이제 나는 어떻게 시장을 이겼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어떤 에드워드 오소프의 스토리지만 그의 어떤 삶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또 기감하거나 이제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야 대단한 사람이네 천재니까 천재예요 천재 정말 천재들입니다. 에드워드 오소프는 일반인들이 카지노를 이길 수 없다는 데 맞서가지고 카지노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잖아요. 수학자니까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지노에 출입 금지당했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옛날에 다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꼭 읽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뭐 앞에 딴 거 이제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뭘 읽어야 됩니까? 시오노 나나비의 로마인 이야기 15권을 읽으세요. 1년에 걸쳐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한 달에 한 권씩 해도 15개월 걸리죠. 정말 명작입니다. 명작. 삼국지도 명작이죠. 이거 언제 다 읽어요? 25권인데. 그냥 딴 거보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앞서서 뭐 투자 관련되는 거, 뭐 심리, 철학,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회 변화, 뭐 사회과학, 기술 그보다도 이 로마인 이야기하고 삼국지의 어떤 사람들의 인간관계, 심리, 권력, 이권 그게 어떻게 전개되는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많은 인물들이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뭘 이루었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명작이라고 봅니다. 쉽지 않죠. 근데 이거 다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막 15권 그러면 막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한 달에 한 권씩 읽자. 근데 1년에 한 권 읽는데요. 뭐 그러면은 뭐 한 25년 동안 읽어야죠. 삼국지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된 것 같아요. 6학년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지만 근데 학교 교실에 이제 보면은 뭐 요즘도 그렇지만 아마 그럴 건데 학급 문고 막 이래가지고 막 책을 많이 갖다 놓잖아요. 책 읽으라고. 거기에 이제 막 삼국지랑 수호지 이런 걸 막 있어가지고 친구들끼리 이제 돌려가면서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때도 그냥 재미로 뭔가 이제 책 많이 읽었고 심심풀이로 많이 읽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읽을 때는 뭐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년에 100권도 읽었어요. 저보다 더 많이 읽는 사람도 많았고 책 읽는데 좀 취미를 바짝 붙였을 때는 걸어가면서도 책 읽었어요. 주변에 활자 중독인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따라 해봐야지 하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걸어가면서도 막 책 읽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보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보는 거나 걸어가면서 책 보는 거나 뭐 똑같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밑바탕 우리가 잘 다져라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되냐? 확인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내 생각이 좀 틀렸네? 잘못됐네? 그럼 한번 수정도 해보고 왜 틀렸을까 한번 생각도 해보고 뭐 그런 과정들이죠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누적되면은 이제 좀 더 나아지는 거죠.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